자, 오늘은 저희가 특별 대담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아무래도 미중 무역 분쟁이 계속해서 좀 지지부진하게 계속 이어지고 있고, 게다가 트럼프 대통령은 2,670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수입품에 대해서 고율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언을 했는데, 이 말은 사실 기존에 얘기했던 2,000억 달러까지 포함을 한다면 거의 중국에서 수입하는 모든 제품에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것이어서요. 만약에 이렇게 나올 경우 중국에서도 본인들이 이 미국으로부터 수입하고 있는 거의 절반가량에 가까운 수입품에 대해서도 또 고율 관세를 맞대응하겠다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그 불안감은 지금 조금 잦아들고 있는 것 같긴 하지만 중국 시장이 워낙 좋지 못하다 보니까요. 중국 시장과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는 국내 시장도 참 어렵습니다. 자, 이 이야기를 한번 헌터스 경제연구소 김진석 소장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일단 그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일단 최근 들어서 시장을 얘기할 때 우리가 통상 그 무역 전쟁 이런 얘기를 항상 좀 말씀드려봤죠. 네네. 아시는 것처럼 최근 들어서 미국이 중국을 향해서 기본적으로 시장에 좀 전쟁을 시작하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지난 시기에 미국이 중국을 향해서 500억 불의 이제 부과를 이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아직까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만 200억 불 관련돼서 빠르면 이번 주 늦으면 다음 주 초에 또 부과하겠다 이런 소식 이후에 네. 다시 한번 뉴페이스가 나왔죠. 정확하게는 2,671억 불을 부과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서 작년에 중국이 미국을 향해서 약 5천억 불 이상의 수출했는데 예상보다 그 수출액만큼 이제 고관세를 부과하겠다 이런 정책들이 네네. 일단 미국이 좀 보여주고 있다는 말씀을 드려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 팩트 가운데서 일본을 좀 보실 것 같은데요. 일본은 작년에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이후에 아베 총리가 미국을 방문해서 그 어디죠? 트럼프 대통령의 그 말하고 별장에 서로 막 골프도 치고 그래가지고 네네. 상당히 일본은 훈훈할 것이다 생각했는데 미국이 이제는 일본을 향해서도 어떻게 보면 그 무역 전쟁 그 가운데서 자동차 그 고관세를 부과하겠다 이런 얘기하고 있다는 걸 보면 미국이 이제 전방 후방 즉 상당히 관계가 있던 없던 상당히적 이런 부분들 드라이브를 상당히 많이 걸고 있다고 일단 보시는 것이 최근 들어서 무역 전쟁의 기본적인 특징이라고 좀 보시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결국 왜 이런 일이 있을까?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지난 11월 달, 앞으로 11월 달에 트럼프 대통령의 중간 선거, 지금 화면으로도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모습을 보고 계시는데요. 기본적으로 미국 사람들은 이번에 11월 달 어떻게 중간 선거 때 누구를 어떻게 포럴할지 몰라도 작년과 올해 미국 경제가 좋아지고 있다면 네네. 트럼프 대통령은 결국 미국 내에서 경제를 잘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것이 맞을 것 같고요. 다만 그 미국 외 국가들은 최근 들어 상당히 어렵다는 거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국민들은 탄핵이나 최근 이런저런 어떤 섹슈얼 허리스먼트에 대한 이슈가 있겠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경제를 잘 이끌고 있다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뜨거운 감자로 좀 말씀을 좀 드려봐야 되겠습니다. 네. 자, 마지막 몇몇 종목들에 대한 코멘트를 좀 드려봐야 되겠는데요. 자, 먼저 최근 들어서 빵 이런 종목들이 다시 한번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네네.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는 오늘 주가가 오늘 같은 경우에 1.7% 정도 상승했지만 여전히 페이스북이 지난 7월 달 이후에 주가가 약세의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가장 눈에 띄는 것들은 오늘 애플 주가가 달러 베이스로 1조 달러를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돈을 보면 1,100조가 되는 거죠. 네네. 1,100조면 삼성전자가 지금 어제 시총이 300조가 안 되는데 과연 애플이 결국 삼성전자의 3배나 오를 정도 이렇게 좀 메리트가 있는 것인지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고민인 것 같고요. 또한 아마존의 주가도 최근 들어서 다시 한번 오늘 같은 경우에는 1조 달러는 되지 않았습니다. 9,600억 달러, 9,700억 달러 되지만 아마존이 삼성전자보다 2배, 3배 많다는 거 보면 어쨌든 미국 경제는 호황이지만 미국의 국가들은 무역 전쟁으로 인해서 상당히 어렵다 이렇게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사실 더 중요한 건 중국 경제와 중국 증시가 아닐까 싶습니다. 안 그래도 우리나라의 원화는 또 위안화와 약간 동조화되는 경향도 존재하고 또 중국 경제의 상황에 따라서 우리나라가 중국으로 수출할 수 있는 반제품도 있고요. 여러 가지 수출품들도 직접적인 타격을 받다 보니까. 그런데 이제 중국의 경제를 보면요. 무역 흑자는 또 계속 대미 무역 흑자, 특히 대미 무역 흑자는 또 계속 좋게 기록이 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 증시는 거의 저점을 기록하고 있고요.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그렇죠. 중국 상하이 지수가 2016년이죠. 그 이후에 다시 한번 저점을 좀 찍고 있는데, 네. 자, 많은 분들이 중국 사람들은 아마 그런 고민할 것 같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결국 중국 입장에서 보면 미국으로 수출을 많이 할 텐데, 네. 이것저것 미국이 결국 고관세나 이런 걸 부과하게 된다면 결국 증시적인 개념은 지금의 모습도 있겠지만 즉 앞으로 6개월, 1년 이후에 중국 경제는 더 어렵겠다 그런 관점으로 일단 주가가 최근 들어서 계속 약세를 좀 보이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겠고요. 또한 앞서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 8월 달 중국이 대미 무역 수지가 예상보다 흑자가 커졌습니다. 네네. 즉 중국이 무역 수지 흑자가 커졌다는 것은 두 가지 관점인데요.
그만큼 그 중국의 어떤 그 제품들이 네. 고관세임에도 불구하고 미국을 향해서 경쟁력이 있다. 이런 부분도 첫 번째 팩트인 것 같고요. 네. 자, 두 번째는 결국 미국이 그 중국을 향해서 제품을 고관세 부과하더라도 현재까지 그 체인 시스템이라고 그러죠. 모든 시스템들이 중국에 가서 거기서 제품을 만들고 이런 어떤 시스템 끝에 미국으로 수출하기 때문에 앞으로 미국이 어떤 관세를 부과하더라도 결국 중국 제품을 미국 사람들은 살 것이다. 그런 부분들이 최근 들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8월달 대미 무역 수지가 흑자가 된 기본적인 팩트라 보면 좋겠습니다. 다만 그렇다면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좀 뻘쭘한 부분이 있습니다. 네네. 뭐 그동안 뭐 고관세를 했는데 오히려 중국이 대미 무역 수지 흑자가 커지고 있는데 아무래도 트럼프 대통령이 이걸 좀 겨냥한 것 같은데 삼성증권의 페이퍼가 있는데 이걸 잠깐 보시면서 시장에 대한 리뷰를 좀 말씀을 한번 드리도록 보죠. 하겠습니다. 네. 자, 무엇보다 기본적으로 미국이 중국을 향해서 바라본 시각은 결국 중국 2025 정책이 상당히 이슈가 있는데요. 2025년 동안 기본적으로 중국에 있는 제품들이 미국에 있는 모든 제품 따라가겠다 그런 팩트인 것 같고요. 현재까지 뭐 많은 분들이 뭐 드론 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드론 같은 경우에는 중국 제품들이 현재 어떻게 보면 글로벌 시장에서 1위를 좀 달리고 있고요. 또한 몇몇 관련돼서 뭐 BYD 뭐 전기차 뭐 충분히 아시는 부분이 있겠죠. 그리고 우리는 뭐 바이두, 알리바바, 텐센트 관련돼서 바이두 또 파웨이 이런 종목들이 현재 글로벌 시장에서 1위를 달리고 있다. 그런 부분들이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부정적인 것 같고요. 다만 이것을 겨냥한 것 같습니다. 즉 2025년까지 기본적으로 중국에 있는 제품들이 진입하게 된다면 전 세계 평균인 87.5까지를 상승하려고 그러면 2035년까지가 된다 그러면 이제는 미국보다 중국이 기본적으로 제품이나 우위성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최근 들어서 무역 전쟁을 보이겠다는 걸 보면 결국 2025년까지 중국이 어떻게 보면 그 기본적으로 실력을 더 올리겠다 그런 부분들을 미국이 반대하고 있다. 그 가운데서 주력 제품들이 그 타겟을 중심으로 미국이 어떻게 보면 제품 관련돼서 고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드리겠습니다. 정리하면 중국발 2025 정책을 미국이 겨냥해서 반대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것이 좀 더 적정한 판단일 것 같습니다. 혹시 전망도 가능할까요? 그럼 중국 증시에 대한 전망이요? 자, 기본적으로 중국 증시에 대한 전망은 우리가 이렇게 좀 보시면 좋겠는데요. 아시는 것처럼 한국을 비롯해서 그 기본적으로 글로벌 관련돼서 중국이 모든 블랙홀처럼 수입이나 수출을 좀 빨아들이고 네네. 있는데 네. 아시는 것처럼 중국이 결국 중국을 넘어서 우리가 미국을 수출하게 된다면 그런 어떤 타켓을 일단 중국이 맡고 있다고 보시면 좋겠고요. 여기서 가장 고민들은 결국 국내 증시에 대한 고민을 이제 가실 것 같습니다. 네네네. 자, 국내 증시가 지금 수출 1위 국가가 중국이고요. 수출 2위 국가가 미국입니다. 우리는 결국 미국과 중국 관련돼서 어떻게 보면 이렇게 시소를 타야 되는데 시소를 탈 수 있는 역량이 전혀 없고요. 또한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들어서는 한국을 향해서 우리가 중국과 어떻게 고관세 부과할 예정이니 결국 한국도 미국을 따라서 그렇게 고관세 부과하라 이런 어떤 코멘트가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이와 관련돼서 한국이 이 가운데서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그리고 어떻게 대응할지는 전혀 현재까지 답이 없다 말씀 네네. 드려보겠고요. 또 하나 최근 들어서 동조 현상이 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미국의 어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비롯해서 주가 약세 모습 보이고 네네. 있고 또한 모건 스탠리가 한국의 셀트리온을 비롯해서 삼성전자의 어떤 주가를 계속 부정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어쩌면 그동안 한국 관련돼서 삼성전자 즉 IT 관련돼서 가장 리딩이 되고 있는 것들이 뭐 국내 증권사 지금 목표가를 좀 내리고 있죠. 그런 걸 보면 현재까지 흐름으로 보면 결국 2018년도 우리가 여러 가지 팩트 관련돼서 국내 증시 약세를 보고 있지만 전체적인 틀거리는 반도체 고점 논란 그리고 미국과 중국의 어떤 무역 전쟁 그거의 가장 피해주가 결국 한국을 넘어서 아시아 신흥국의 어떤 주식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요즘에는 또 미국에 직접 투자하고 계시는 분들도 많으니까요. 미국 종목에 대한 이 증시 영향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최근 뭐 많이 관심을 갖고 있는 게 뭐 아마존이라든지 애플, 뭐 포드나 GM 이런 자동차 기업들까지 많은 관심을 갖고 있고 이런 기업들이 좀 요즘 들어서 더 힘들어하고 있는 이유는 트럼프 대통령이 자꾸 미국에 들어와서 공장을 세워라 아니면은 이제 미국 근로자를 이용한 부품을 이건 뭐 나프타에서 그렇죠. 다 나오는 네. 얘기니까요. 네. 미국에서 만든 부품을 사용하도록 하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다 보니까 가격 인상에 대한 좀 부담감도 있는 것 같고요. 이런 기업들 좀 전망 어떻게 보세요? 자, 기본적으로 그 트럼프 대통령이 상당히 어떻게 보면 자동차 업종을 힘을 들이고 있습니다. 네네. 왜냐하면 뭐 국내도 그렇지만 자동차 업종이 상당히 복합 산업이기 때문에 네. 많은 노동자와 근로자와 그 사람이 들어가는데 뭐 결국 그 선거 관련돼서 상당히 우호적인 표현을 가지고 있으려면 포드나 GM이나 이런 어떤 이렇게 그 기업들을 상당히 살리려고 노력하고 있다 네네. 이렇게 말씀드려보겠고요. 하지만 최근 들어서 뭐 답이 없는 모습을 좀 보이겠는데요.
자, 무엇보다 미국이 금리가 그 상반기에 인상했고요. 이제 하반기 때 2번을 금리 인상한다는 걸 보면 금리 인상의 전제 조건은 뭐죠? 미국 경제가 좋아지고 있다. 좋아야죠. 이런 또 코멘트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다만 미국 금리가 좋아지고 있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선거 과정 이런 얘기했습니다. 나는 제니 옐런 의장이 싫다. 그리고 금리 인상을 나는 반대한다 했는데 막상 트럼프 대통령을 통해서 법인세 인하도 이런 어떤 정책을 좀 하다 보니 금리가 인상이 되고 이것이 결국 국내 증시를 넘어서 해외 증시 상당히 여러 가지 이슈가 있는 것 같은데요. 따라서 미국 경제는 뭐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 때문에 그만큼 경제가 좋아지고 있다 말씀 드려보겠고요. 또는 앞서서 잠깐 돌아가면 우리 자동차 업종에 대한 코멘트를 드려봐야 되겠는데 자,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들어서 자동차 업종에 상당히 힘을 좀 들이고 있습니다. 뭐 포드의 주가를 잠깐 좀 보실까요? 네. 자, 포드 주가가 뭐 올 1월 달에는 이게 주당 13달러입니다. 13달러면 이게 실은 뭐 거의 뭐 다른 뭐 아마존 이런 어떤 주가를 보면 이건 형편없는 주가의 모습인데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2017년도 넘어서 2018년도 최근 들어서는 9달러, 즉 10달러가 안 될 정도로 포드의 주가가 좀 약세의 모습 보이고 있고요. 또 한 종목 관련돼서 뭐 GM도 뭐 비슷한 모습 가지고 있죠. 뭐 작년 10월 달에는 46달러, 최근 들어서는 33달러인데 결국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들어서 중국과 또는 한미 FTA 이런 걸 보면 미국의 어떤 자동차 업종을 상당히 보호하려고 그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증시 관련돼서 자동차 업종의 주가가 예상보다 약세를 보고 있다는 거 보면 이제는 내연 기관에 있는 자동차 업종은 상당히 부정적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 또한 뭐 테슬라에 대한 얘기가 다시 한번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죠. 자, 테슬라 주가 앞서서 보였던 포드나 GM은 뭐 9달러, 뭐 10몇 달러인데 지금은 이게 300달러 넘어서고 있습니다. 물론 최근 들어서는 테슬라 관련돼서 부정적인 노이즈가 있어서 최근 약세를 보고 있겠지만 결국 이후에는 트럼프 대통령도 어떻게 보면 엔진이나 이런 어떤 내연기관 중심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테슬라 쪽으로 가야 된다.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시장을 트렌드를 이어가고 있고요. 따라서 많은 분들이 미국이 금리가 인상이 되고 이렇게 됨으로 인해서 미국이 오히려 부정적 코멘트가 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경제는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미국의 몇몇 기업들이 보호무역주의 때문에 힘들다. 그것은 제가 볼 때는 배부른 소리가 아닐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무리 보호무역주의로 자동차 산업을 살리려고 해도 자동차 트렌드가 변하는 것은 막을 수가 없다. 이 정도까지 한번 들어볼게요. 네. 자, 통화 가치에 대한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하죠. 신흥국 통화 가치가 계속해서 급락하고 있다 보니까 몇몇 신흥국에서는 뭐 기준금리를 60%까지 주기도 해요. 60% 이자 준다고 하면 1억밖에 넘으면 6천만 원 주는 거. 그렇죠. 네. 엄청난, 그러니까 그만큼 그러니까 돈의 가치가 그만큼 떨어지고 있다는 이야기겠죠, 사실. 자, 그 신흥국의 통화 가치 하락은 좀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일단 우리가 뭐 주식하시면서 이제 뭐 환율까지 좀 보고 있으신 네. 것 같은데요. 최근 들어서 실은 하락에 된 핑계를 그 터키발 리라와 이런 코멘트가 있는데요. 이제는 무역 전쟁이 아니라 이제는 환율 전쟁으로 트렌드가 바뀌었다. 이렇게 좀 단어를 정리하면 좋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환율이 얼마나 변동했는지 리뷰를 좀 들어보겠는데요. 자, 최근 뭐 많은 분들이 뭐 터키가 리라화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아실 정도로 학습 효과가 되는데요. 눈에 띄는 것들은 올해 8월 달입니다. 자, 8월 달에 그 결국 뭐 달러당 뭐 7리라에서 최근 들어서 6리라 갔지만 지난 8월 달에 이렇게 그 한 나라의 통화가 이렇게 급등 급락했다는 거 보면 이거는 뭐 전쟁이나 이런 일이 있지 않은 이상 이렇게 급등 급락했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좀 고민이 있는 것 같고요. 최근 들어서는 인도의 루피 같은 경우에도 뭐 좀 8월 달부터 지정하는 건 좀 그렇겠지만 결국 뭐 상당히 최근 들어 전체의 트렌드를 보면 이렇게 인도 루피화가 약세가 되는 이유가 뭐가 있을까 그런 고민을 가지고 있고요. 마지막 그동안 최근 들어서 뭐 펀드 관련해서 약간 이익을 보셨던 그 브라질의 어떤 헤아라 같은 경우에도 보신 것처럼 2018년도 이후에 상당히 좀 단계는 급등의 모습을 보이겠습니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결국 딜러들이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신흥국의 통화를 보시는 것이 아니고요. 네. 그만큼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 보호 그리고 금리 인상하기 때문에 이제는 달러가 오를 것이다. 따라서 그 뒤 인면을 보면 달러는 사고 그 이후의 통화는 결국 파는 전략으로 가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만 이익도 하나 가운데서 트럼프 대통령이 위안에 대한 코멘트를 계속 얘기하고 네, 있습니다. 네. 왜냐면요. 아시는 것처럼 지난 8월 달에 미국 어떻게 보면 중국이 무역 수지 흑자가 났고 네네. 자, 트럼프 대통령이 바라봤을 때 무역 수지 흑자가 중국 제품이 경쟁력 있는 것이 아니라 중국이 어떻게 위안을 그만큼 평가절하해서 상당히 올려놨다 이렇게 평가를 가지고 있는데 단순하게 말씀드리면 결국 중국이 미국으로 이제 수출할 때요. 네. 만약에 100원에 수출했는데 관세 부과
부가가 있어서 20원, 즉 120원에 수출하게 된다면 중국은 그만큼 위안화를 떨어뜨려서 100원을 맞춰야 되겠죠. 그런 정책을 바라보고 있는데 이와 관련돼서 중국과 미국이 상당히 입장이 좀 엇갈린 것 같습니다. 중국은 최근 들어서 위안화 관련돼서는 중국 정부가 개입한 것이 아니라 결국 어떻게 보면 이것은 결국 수요와 공급에 따라서 맞추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미국이 바라볼 때는 중국의 위안화를 좀 장난치고 있다 이렇게 좀 코멘트를 하고 있고요. 미국이 1년에 2번이죠. 4월달과 10월달 네네. 기본적으로 환율 관련된 보고서. 모니터링하기 때문에 네. 현재까지 흐름으로 보면 미국이 중국을 향해서 환율 조작국이다 그런 지정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예상보다 중국은 상당히 어려운 것 같고요. 한국을 비롯해서 신흥국 통화들을 좀 조작하려고 해도 미국이 그 10월달 환율 관련돼서 또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정말 이렇게 저렇게 할 수 없는 입장인데 중국은 환율 조작국 지정 우려가 상당히 좀 깊게 이렇게 월가에서도 바라보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에서는 자꾸 중국이 관세를 올려놓으니까 그러니까 통화 가치를 떨어뜨려서 제품 가격을 낮추고 있다고 얘기하고 중국에서는 자꾸 니네가 보호무역주의하니까 달러 가치가 높아지면서 위안화 가치가 떨어지는 거 아니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 참 그 불확실성이 높은 그런 시장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자, 과연 우리 증시에는 이런 불확실성이 좀 어떻게 작용하게 될 것인가? 투자 전략과 함께 전망을 좀 세워주시면 어떨까요, 마무리로? 최근 들어서 이런저런 전략에 대한 많은 얘기를 좀 드리고 있는데 현재까지 틀렸던 것 같고요. 아시는 것처럼 기본적으로 제가 바라볼 때는 증권사에서 삼성전자 목표가를 하향했습니다. 네. 삼성전자 목표가를 하향했다는 것은 한국을 팔았다는 의미도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국내 증시를 이끌어갔던 그 IT 업종 관련돼서 외국계는 현재 삼성전자의 주가를 상당히 부정적 보고 있는데 자, 국내 증권사가 애널리스트가 삼성전자 목표가를 과연 하향할 수 있을 만큼 한국 정서가 좀 뒷심이 있을까 이런 좀 판단을 가지고 있고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를 보조로 보고 있다는 것 자체가 한국 증시가 부정적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소극적으로 좀 반영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보겠고요. 또한 많은 분들이 결국 이후 시장에 대한 대응을 좀 얘기하시는데 제가 볼 때 시장에 대응을 할 수 없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작년 1월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이후에 대통령은 결국 미국 같은 경우에는 통상 취임하고 나서 이렇게 댄스 파티를 하는데 그때 트럼프 대통령이 부부와 쳤던 첫 노래가 어떻게 보면 프랭크 시나트라의 마이웨이입니다. 네. 즉 마이웨이 내 마음대로 내 길로 하겠다 가겠다. 이런 판단이기 때문에 작년 트럼프 대통령 취임 후에 많은 분들이 월가 전략가들도 시장에 대한 판단하는데 제가 볼 때 판단은 할 수 없는 영역이 들어선 것 같고요. 결국 판단하게 된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얘기할까 이거 외에는 시장에 대한 판단을 하기에는 좀 어려운 즉 시계제로의 어떤 장세에 들어섰다 이렇게 좀 답답한 말씀 드리는 것이 그나마 좀 현답이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그럼 있습니다. 지금은 좀 잠시 쉬는 게 더 낫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일단 지나고 나서 보니 그런 얘기를 좀 많이 하시는 것 같고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추석 전후 관련돼서 실은 어른들 용돈도 드려야 되기 때문에 네네. 돈을 좀 버셔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눈에 띄는 것들이 메르스 관련돼서 상당히 좀 이벤트가 커지기는 같은데요. 네네. 지난 2015년 같은 경우에는 6월 달부터 12월 달, 즉 6개월 동안 메르스 이벤트가 있었는데 그때 관련 종목들이 상당히 급등했던 종목이 있었습니다. 네네. 다만 지난주에 메르스 관련돼서 아직까지 좀 변수가 있지만 어쩌면 메르스 그 몇몇 종목들이 상승하게 된다면 기본적인 전제가 메르스 관련돼서 2차 감염자, 즉 사망자가 나오게 된다면 메르스 관련주가 일단 단기간에는 큰 이벤트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볼 때 관련 종목이 주가상으로는 오르면 좋겠지만 이런 피해자가 있으면 안 된다. 그런 이중적인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죠. 최근 들어서 큰 이벤트는 결국 메르스 관련돼서 단기간에 큰 이벤트는 있을 수 있다. 이런 지난 2015년도에 학습 효과에 대한 말씀도 드려보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헌터스 경제연구소 김진석 소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